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워플의 이삭입니다. 제가 요즘에 워플에서 블로그 초기 세팅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매일 처음으로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블로그 주제를 잡는 것을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블로그 주제를 잡아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블로그 주제 잡는 법이고 제대로 된 블로그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생각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제 블로그란 무엇인가 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은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블로그를 키워나갈 때 이 생각을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블로그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질문인데요. 우리의 블로그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가를 꼭 생각을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블로그 글을 본다거나 했을 때 이것을 계속 보고 있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뭐냐, 어떠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지 되겠습니다. 인간의 그 욕구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예전에 매슬로우라고 하시는 분이 인간의 욕구를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에 완벽하게 동의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신 게 어디입니까?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식으로 5가지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위에서부터 기본적인 것들이 위쪽에 있고 좀 더 고급진 욕구들이 이제 아래쪽에 있습니다. 매슬로우 아저씨는 이 생리적인 욕구, 이 기본적인 욕구들이 다 충족된 다음에 이 안전의 욕구나 사랑의 욕구, 좀 고급진 그런 욕구들을 만족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왜 인간의 욕구를 이야기를 하냐? 블로그 주제를 잡는데 제 생각에는 블로그의 분야가 기본적인 욕구에 가까울수록 트래픽이 잘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 분야 관련 블로그, 성 관련한 블로그 트래픽 엄청 높겠죠. 그리고 금융, 건강, 재산 이런 것들이 또 트래픽이 또 엄청 높을 겁니다. 반대로 이 자기 개발이나 학습 같은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슬기로운 통계생활이 여기에 속하죠. 상대적으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분야보다는 훨씬 트래픽이 적다라고 저는 몸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진짜 기본적인 욕구에 관련한 분야일수록 트래픽이 높은가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사이트 중에 되게 대표적인 이 ph.com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이 ph.com은 월간 트래픽이 어느 정도냐? 2023년 12월 기준 한 달간 120억 명이 이 사이트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정말 넘치는 지구죠. 네. 그리고 120억 명의 방문자 숫자를 여러분이 잘 안 다가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탯 사이트를 봤는데요. 이 스탯 사이트는 전 세계 웹사이트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웹사이트들을 1등에서부터 이제 쭉 등수를 세웠을 때 23년 11월 기준으로 구글이 1등, 2등이 유튜브, 3등이 페이스북, 4등이 ph.com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빵 터졌거든요. 아, 진짜 너무 웃겼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만 봐도 우리의 블로그 분야가 기본적인 욕구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트래픽이 점점 많을 거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다만 반대로 트래픽이 엄청 많다는 것은 그만큼 블로그도 엄청 많다는 뜻이고 경쟁이 엄청 심하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앞에서 살펴본 욕망과 관련한 블로그 분야 리스트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방금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블로그 주제 추천이라고 하는 소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블로그 분야 20개를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나 웰빙 관련한 것은 생리적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그런 분야가 될 것이고, 패션이나 라이프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존중, 자아 표현 같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분야겠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분야의 블로그를 만들 것인가를 정하셨다면 이 블로그에 들어있는 주제들을 여러 개로 이제 세분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주제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1단계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됩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블로그 주제 선정함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이 블로그 주제 세분화하는데 훨씬 더 좋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해야지 블로그 글을 오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야지 그 분야의 새로운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장소는 어딘지, 나의 나이대는 어느 정도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블로그 분야에서 주제를 잡는데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서 나에 대한 뭔가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여행이라고 하는 블로그 주제를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알아낸 나의 색깔을 입혀서 컨셉을 넣어가지고 주제 세분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행 블로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행 블로그를 똑같이 쓰되 이 커플 여행을 갈 때 뭔가 좋은 장소라든지 커플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팁이라든지 이런 것을 컨셉을 딱 엮어가지고 여행이라고 하는 분야와 나의 색깔을 입혀가지고 블로그를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뭔가 색깔을 좀 집어넣는 겁니다. 이 지역 관련 뉴스나 지역 관련 맛집, 지역 관련 여행지, 여러 분야의 글감거리를 이 지역이라고 하는 나만의 색깔로 엮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와 관련한 정보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 2단계 컨셉 잡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단계는 또 뭐냐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궁극적인 목표죠. 내가 이 블로그를 키웠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떠한 수익화를 통해서 수익을 벌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로 궁극적으로 수익화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그냥 제가 4개를 써놨는데 사실 여러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휴 마케팅이 있을 것이고, 온라인 강의를 판매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커뮤니티를 조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에서 블로그 주제를 잡은 다음에 우리들이 글을 써 나갈 텐데, 글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블로그로 트래픽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트래픽을 애드센스를 사용해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광고 수익을 거쳐간 다음에 이 트래픽을 밀고자 하는 블로그 글로 혹은 수익화 방법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블로그 글 가보시면은 도서 블로거에 대한 예를 제가 하나 써놨습니다. 도서 블로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신간을 소개한다거나 내가 이제 그 좋아하는 책들을 소개하는 그런 글들을 작성해 나갈 텐데요. 이 책에다가도 제휴 마케팅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제품을 소개해 줌으로써 저에게 일정 퍼센티지의 수익을 분배해 주는 방식이라서 사실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의 그냥 책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정도 가격이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특정 제휴 퍼센티지를 붙였을 때 뭐 책 같은 경우 뭐 3%, 뭐 4% 이렇게 된다면 책을 아무리 많이 제휴 마케팅을 해도 별로 그렇게 돈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내가 제휴 마케팅을 할 때 큰 건수의 제휴 마케팅이 뭐가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도서를 리뷰하는 도서 블로거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 리더 기기를 리뷰하는 블로그 글을 써놓고 그 글로 내가 쓴 모든 글들의 링크를 다 이 글로 이제 연결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그 글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자책 리더 글로 들어갈 수 있겠고, 그래서 내가 써놓은 글들로부터 그 내가 타겟으로 하는 글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수익화가 일어나게끔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책에서 일어나는 건당 제휴 수익보다는 훨씬 더 큰 건당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잘 된 블로거를 구축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블로그는 수익화를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블로그에 트래픽이 많아지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료 북클럽이라든지 커뮤니티를 조성을 해서 그걸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책 읽는 거 관련한 제품 같은 것을
쇼핑몰을 붙여가지고 쇼핑몰에서 판매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궁극적으로 이 블로그를 나중에 어떠한 수익화 방법을 나는 지금 생각하면서 쌓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예를 제가 이제 들어드리자면 저희 슬기로운 통계 생활 같은 경우에는 워드프레스를 사용해서 지금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슬기로운 통계 생활의 궁극적인 수익화 방법은 사실 지금 현재 두 번째에 위치한 강의와 책 판매에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이 블로그 글 중에 이런 프로그래밍과 R, 통계 관련한 글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글을 읽으면서 이런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제가 이제 얻을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슬기로운 통계 생활의 주된 수익화는 무엇이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게시판, 이 스티키 사이드바에서 수익화가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는 실제 제 수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슬통 ADP 실기반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되는 라이브 클래스고, 이 꼼꼼한 딥러닝 에어플로우 마스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엑셀 통계 역시도 15만원, 그리고 R 기초 공략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퀼봇 같은 경우에는 영어 작성할 때 사용하는 플러그인이고, 이거에도 제휴 마케팅이 지금 걸려져 있어요.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퀼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점, 그리고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쓰면 어떤 점이 좀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놨습니다. 퀼봇의 유료 플랜을 결제하게 되면 저에게도 수익이 공유가 되는 그런 식의 구조를 띠고 있죠. 사실 글 자체의 광고 수익도 당연히 있지만은 그 광고 수익보다는 이 오른쪽에 있는 상품 판매, 이런 게 제 블로그 주력 수익화 방법인 것이죠. 뭔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주제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블로그 주제 잡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이 블로그 주제를 잘 잡아 놓으면 그만큼 나중에 운영을 할 때 편하시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게 여러분에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